이게 꺼졌나? 불이 켜졌나? 안녕하세요. 자, 2010학년도 6월 인문지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 조선에 전기에 조선군 전술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시간이니까 대가로를 칠게요. 그리고 조선군이 뭐야? 조선의 군대죠. 전술은 뭐야? 술 먹어? 전쟁 기술. 끊어볼까,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부터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그리고부터 나누면 되지 않아? 그리고로 크게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앞에는 무슨 병이 나왔지? 기병이 나왔지. 근데 기병이 뭘까? 역시 남자애들이 안 해. 말 타는 병사라고 해. 그래서 우리 말 타는 선수들 있잖아. 그 기수라고 해. 말탈기자야. 우리 장기 둘 때 말맞자 있죠. 그 글자가 한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 타는 사람은 어떤 기술을 쓰죠? 활쏘기와 돌격을 하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한때 이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기병이죠. 그 다음에 무슨 병이 나왔죠? 보병이 나왔습니다. 보병은 뭘 합니까? 여기 밑 보이지, 얘들아? 이걸 가지고 넘버링 하면 되겠죠. 뭘 하고요? 화약 병기를 쓰고요. 그러면 이거는 또 1번 할까? 활의 사격. 슛슛슛.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는 할 때 이는 무엇입니까? 땡. 이는 여진족이나 왜구의 전투에 효과적이었는데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는 무엇입니까? 조선 전기, 조선군의 전술이죠. 그럼 이게 전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진족이나 할 때 우가 또 나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진족 1번, 왜구 2번. 왜구가 뭐죠? 외놈들이죠. 외놈들, 빨고바꿔 오는 애들, 배 타고 오는 새끼들, 효과적이었는데, 상대가 누구죠? 1번, 2번이죠. 1, 2라고 쓸게요. 아직 화학병기를 갖추지 못한 데다가, 그러면 또 N저죠, 여러분. 또 1, 2번. 화학병기 갖추지 못한다, 1번. 전투 규모 작았다, 2번. 기 때문에 효과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러한 전술적 우위는 이라고 돼 있지? 일본의 조총 공격에 의해서 상쇄되었다 하고 뭐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 쌤이 여기 수평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수평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수평선이 예쁘게 안 되지? 됐습니다. 여기가 조선 전기라고 쓸게요. 글씨가 너무 굵어서 좀 얇게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 전기에 그 당시에 우리 빨간색으로 조선이라고 한번 써볼게. 조선. 확실히 글씨가 얇아졌네요. 조선은 무슨 병을 했어요? 기병, 보병. 그러면 둘로 나누고 기병, 보병을 했습니다. 자, 기병, 보병 둘로 나눌게요. 기병은 뭘 했습니까? 활하고
돌격했습니다. 보병은 뭘 했습니까? 화학 병기하고 활 했습니다. 활은 양쪽 다 있네요. 그죠? 그러면 그때 왜구하고 여진 있지 얘들아. 얘는 검정색으로 쓰겠습니다. 왜구하고 여진 쪽은 이렇게 화학 병기가 없었죠. 전투 규모도 작았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유리했다.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랬는데 시간이 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표시할게. 근데 여기서 누가 발전했습니까? 일본군이죠. 그럼 여기서 외구의 일본군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생겼습니까? 조총이 생겼어요. 그럼 얘는 총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기고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 표시해서 여기 보니까 이게 나오네. 이 문단에 일본의 조총이 16세기 중반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대괄호 한번 칠하고 조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6세기 중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1500 몇 년이야? 이때 일본군이 까만색으로 조총이 생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쌤쌤이 돼버리잖아, 얘들아. 아니면 역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조총의 특징은 특별한 무예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대요. 됐나요? 그 결과 신분이 낮은 계층인 조총 무장 보병이 중요한 전투원으로 등장할 수 있었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이 조총의 특징이 첫 번째는 신분이 낮았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총 무장 보병이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병은 말 탄다고 그랬지. 보병은 뭐 하겠습니까? 걸어가는 거죠. 근데 한편하고 내용이 끊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나옵니다. 중국의 절강병법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본군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투기술로 조총과 함께 조총이 있고요. 근접전 병기를 갖춘 보병을 편성한 전술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술의 주력은 천민을 포함한 일반 농민층이었고요. 그리고 병사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 운용했대요. 근접 무기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대요. 그럼 요것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쌤 지금 일본은 까만색으로 했잖아, 얘들아. 근데 그 파란색 볼펜으로 좀 바꿀게요. 파란색 볼펜으로 여진족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은 이제 여진족입니다. 중국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국을 한번 써봅시다. 중국은 무슨 병법이라고 그랬죠? 절강병법이죠. 그럼 여기도 조총이 있네요. 됐죠? 그 다음에 근접전 무기가 있습니다. 칠판 잘 보이시나요? 근데 근접전 무기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무기래요. 뭐 호미 이런 거 들고 왔나 봐요. 낫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천민과 농민이 있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병사 특성을 고려했대요. 병사 특성을 고려했대요. 이런 것들이 절강병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은 이 검은색, 일본군에 없고 파란색, 중국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군에 관심이 있습니까? 조선군에 관심이 있지. 조선군은 이제 여기에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조선군의 전술은 절강병법을 수용하면서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조선군 한번 보자. 여기 보니까 기병이 중심이었대요. 알겠죠? 그래서 보병 중심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 우리나라니까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했고 절강병법을 수행했다. 절강병법은 누구 거죠? 중국 거를 이렇게 수용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조총인 포수와 우리 엔드 나왔으니까 또 넘버링 1번 합시다. 근접점 병기로 무사한 살수에 요거 2번 합시다. 그 다음에 전통적 기회인 활을 담당하는 사수를 포함하여 3번 합시다. 포수, 살수, 사수 이해됩니까? 편제한 삼수병 체계에서 그럼 삼수병이니까 3개가 있다는 거지. 그럼 삼수가 뭐? 포수, 살수, 사수 해서 이게 1, 2, 3을 말합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보병 중심 전술이 확립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걸 좀 정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삼수병이라고 쓸게. 삼수병을 이렇게 셋으로 나눌게요. 자, 요거 필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수? 포수. 그 다음에 2번은 살수. 3번은 사수. 됐니? 나 혼자 말하고 묻고 대답하네. 그러면 포수는 뭐 하는 거다? 포수는 조총을 들여왔는데 우리도 그지? 조총하고요. 그 다음에 살수는 뭐지? 근접 전 무기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지? 중국에서 봤지, 그지? 요거 받아들인 거죠. 절강병법. 됐습니까? 사수는 뭐 하는 거죠? 활 쏘는 거지. 전통이지, 그지? 그래서 누구 중심이었다? 보병 중심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중반 이후에 할 때 요거는 또 이렇게 대가리로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7세기 중 이렇게 써볼까? 조총의 신뢰성과 위력이 높아지면서 삼수 내의 무기 체계 변화에도 일어났다. 상대적으로 사격 기술이 익히기 어렵고 주요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활 대신 조총을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면 활은 무슨 수였어요? 사수였고, 그다음에 조총은 무슨 수예요? 포수 비중을 높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17세기 중반은 우리나라만 조선군만 정리해 봅시다. 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3분의 1씩 하면 요 정도 되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삼수가 처음에 총 쏘는 거, 포수, 그다음에 근접평 하는 거, 살수, 그다음에 활 쏘는 거, 사수 한 33%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들아. 이제 변화가 일어났대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살수는 쌤 그대로 둘게, 얘들아. 살수는 그대로 두는데 뭐가 늘어났다? 사수 대신에 포수가 늘어났지,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포수가 더 커지고 사수는 작아졌다.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어들었다. 왜? 사수가 기술도 어렵고 재료도 구하기 힘들으니까 활은. 사수는 포수는 총 그냥 손가락만 건강하면 되지, 얘들아. 자, 그다음에 조선에서의 새로운 무기 수용과 새로운 무기 수용은 뭘 말합니까? 조총이죠. M16 아니죠. 전술의 변화는 군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 군사적 변화에다가 1번, 정치적에다가 2번, 경제적 변화에다가 3번 하면 되겠지. 그러면 군의 규모는 관노, 산노 등 천민계층까지 충원되면 극히 기초다. 그러면 천민계층까지 충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에 대한 통제도 엄격해졌다. 백성 통제도 엄격해졌다라고 했어요. 백성 통제. 그러면 성인 남자에게 이름과 군역 등이 새겨진 호패를 차기했다. 그러면 이 호패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 같지 않아요? 성인 남자에게 이름하고 적혀 있는 거, 그지? 거주지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관가에 보고하게 하겠다. 지금 선생님도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거든, 얘들아. 그런 거 하게 됐대.
군대 뽑아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대규모 군사력의 운용으로 국가 단위 재정 수요가 크게 증대했는데 대동법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지방이 돈을 끌어갔다면 대동법은 중앙이 정부가 돈을 끌어갈 수 있대. 그러면 대동법은 어디서 운영했다고요? 선해청에서 대동법을 운영했대. 대동법을 선해청에서 담당하면서 재정권에 중앙 집중하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이 말은 중앙이, 즉 지방정부가 아니로 중앙정부가 돈을 다 권력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에 따라 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재정권의 중앙 집중화가 되겠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재정의 돈의 상당한 부분이 조정으로 귀속되어서, 그러면 중앙 집권화를 말합니다. 알겠죠? 지방이 돈을 하는 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는 건 정부가 하는 겁니다. 한편 가호는 집이죠. 우리 집이 1403호야 할 때 호야 알겠니? 집과의 집호입니다. 단위로 부과하던 공물을 농지 면적에 따라 쌀 무명으로 납부하게 하여 논밭이 없거나 적은 농민은 부담이 줄어들었다. 옛날에는 집 단위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면적에 따라 부과했지. 그럼 면적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그러면 부잣집은 논과 땅이 많아. 그러면 쌀이나 무명 등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 못 사는 사람은 조금만 내도 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니, 얘들아? 부자가 좋아하겠니? 가난한 사람 좋아하겠니? 가난한 사람은 제 세금 적게 내니까 좋아하고 부자는 싫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아는 애다 X 표시할까? 우리 일본은 조선, 중국보다 먼저 조총을 실전에 사용했다. 이런 말 했네요. 조총을 일본이 먼저 제일 사용했지. 그러다가 중국이 변화했을 거예요. 중국이 변화한 게 절강변법 조총 나왔죠. 그리고 조선이 그 다음에 조총을 사용했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과 조선보다 일본이 제일 일바다 이 말이네. 맞는 말. 다음 중국과 조선도 조총을 받아들였죠. 그렇습니다. 조선이 조총을 도입한 뒤 구성한 보병의 무기 체계는 중국과 달랐다. 우리는 삼수병 체계니까. 됐습니까? 조선에 조총이 보급된 후에도 원거리 무기인 활의 사용은, 여러분, 활을 사용하는 건 무슨 수였지? 활을 사용하는 게 사수였는데, 우리 사수는 보니까 17세기 중반에 활 대신 조총의 비중이 증가했으니까, 쌤이 아까 원그래프 보여준 거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사수 비중은 줄어들게 됩니다. 요게 3분의 1에서 이렇게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했다 그러면 X가 되겠고 정답 1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 하위 신분이라는 거, 여러분 노란색 형광펜 한번 칠해볼게. 하위 신분, 군사적 비중이 늘어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나라 다.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1번 한번 찾아볼게. 1번 여기 있습니다. 나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뭐가 있습니까? 낮은 계층인, 그죠?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다음에 중국 찾아봅시다. 중국 보니까 천민을 포함한 일반 농민층이 있죠, 그죠? 다음에 우리 조선군 한번 찾아봅시다. 조선군은 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에 보니까 관노, 산노, 천민 계층까지 충원이네,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일본이고요. 이게 중국이고요. 이게 조선입니다, 그죠? 이건 맞죠,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가나다 한번 해볼게요. 가나다니까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가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이죠, 기억에. 뭐죠? 화포입니다. 그죠? 그리고 외구랑 야인이 나왔죠. 이 글에서 외구 나오는 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때 이 야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외구 앞에 있는 여진족이 되겠죠. 그럼 화포랑 연결하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화포. 활쏘기, 돌격, 화학병기, 활이잖아요, 얘들아. 화포는 그 화학병기 얘기시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가는 기억 됐습니까? 그러면 가는 기억이면 답이 여기서 나와야 되겠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봅시다. 니은은 기병이 좋대요, 보병이 좋대요? 우리나라는 구릉이나 논이마라 진실로 보병을 쓰는 게 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파란 볼펜으로 보병이 좋다. 자, 파란 형광펜으로 보병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 얘들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가는 패스하면 나하고 다 중에 나는 어느 나라 얘기예요? 일본하고 중국 얘기. 우리나라 나왔잖아. 그러면 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에 보병이 중심이라는 걸 찾아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병 중심으로 나왔네, 여러분? 그러면 나가 니은이다. 다가 니은이구나, 얘들아. 다가 니은이다. 그러면 답이 1번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디귿은 아무한 읽어봐도 연결되는 게 없고요. 여기 보면은 낭선이 있고요. 무기죠. 당파가 있고요. 맞죠? 그럼 나이가 든 사람은 낭선, 담력 있는 사람은 당파를 다룬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당연히 나밖에 없는데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가 무기를 배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찾으면 돼. 읽을 때 눈동자를 알겠죠? 각 병사의 특성 요거죠.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한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리얼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따로 표시 안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에 조선시대 변화인데요. 이제 아는 애다 X 해봅시다. 노비들이잖아요, 얘들아. 노비들은 군역을 우리도 맡게 되었군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들아. 군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라에서 이제 관노도 군대 가죠, 여러분.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이해됩니까? 양반은 우리 종놈을 군대에서 끌고 갔다. 왜냐면 얘네들도 가잖아, 얘들아. 군대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호패를 찾아다니는데 이사 갈 때마다 신고하기 귀찮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이사가도 여러분 지역 이동에 따라 가지고 거주자 변동이 있을 때 관가에 보고하니까 귀찮죠. 지주는 땅 주인입니다. 알겠죠? 면적에 따라 내니까 우리가 불리해졌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 면적에 따라 이걸 내니까 농민들은 부담이 적어졌지만 지주들은 부담이 늘겠죠, 여러분. 그럼 수령들은 백성들을 단속하는 업무가 늘었지만 고을의 재정은 훨씬 나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럼 이때 수령이라는 건 지방 수령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지방 사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을이 지방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돈이 전부 다 중앙으로, 조정으로 가버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럼 재정 형편이 지방 수령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했나요? 네. 자, 오늘은 비문학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